테헤란. 이 도시엔 아라비아인들이 아닌 페르시아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테헤란 시내 중심부에는 18세기 후반 집권한 커저르 왕조의 궁전 골레스탄이 있다. 이슬람과 유럽 건축 양식의 격조 있는 조화가 인상적이다. 그리스어로 아리스토이라고 하는 귀족은 가장 고귀한 사람을 뜻한다. 신은 인간을 남녀로 나누었지만 역사는 인간을 신분으로 구분지어 놓은 것이다. 무엇보다 귀족들을 만족시켰던 것은 이들만의 특별한 만찬이 아니었을까. 페르시아의 심장부로 세기를 품었던 페르세폴리스. 2500년 전 아케메네스 왕조가 세운 세계 최초의 제국 페르세폴리스는 파르사의 도시라고도 불린다.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된 것이 이란 남부 파르스였기 때문이다. 오리엔트에서 그리스 문화까지 고대 동서 문화는 페르시아에서 이어져 갔다. 아파다나 궁전을 오르는 계단벽에는 진귀한 곡물들을 들고 서 있는 조공 사신들의 모습이 아직 선명하다. 26개 부족 국가의 통일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거둬들인 곡물은 페르시아 음식을 다양하고 풍족하게 만드는 데 모자람이 없었다. 고대 왕국에서 밤마다 펼쳐졌던 귀족들의 향연도, 용맹한 전사들의 청성심도, 곡물을 바치러 온 사신들의 행렬도, 200여 년 제국의 영광은 알렉산더 대왕의 말발굽에 짓밟혀 2000여 년 동안 흙 속에 잠들어 버렸다. فرهنگ هخامنشیان یک فرهنگ ناب آریایی بود، تحت تأثیر و فشار فرهنگ‌های دیگر قرار گرفته است. تا حدودی اصالت این فرهنگ خوراکی ایرانیان حفظ شده است. ایرانیان قدیم هم زمان هخامنشیان هم گوشت همه جانوران رو از جمله گوشت خوک رو نمی‌خوردند، اون رو مکروه می‌دانستند. و این که شما در دروازه ملل می‌بینید که باجگزاران، خراجگزاران ظروف غذا رو میارن به عنوان باج یا گوسفند میارن، نشان میدهد که اینها توجه خاصی داشتن به ویژگی‌های اخلاقی و آشپزخانه. 바느질 실력부터 필요한 발에 도로새, 샤프란, 강황, 고춧가루 등 갖은 향신료에 오일과 간장을 섞어 만든 소스를 양의 몸 전체에 고루 발라준다. 야채와 샐러리를 잘게 썰어 깔아주면 기름이 빠지면서 양고기 특유의 냄새가 제거된다. 이제 장장 10시간 이상의 지루한 기다림을 견뎌내야 발에 도르새가 완성되는 것이다. 자리를 잃었던 머리를 다시 꽂아 제 모습을 갖춘 양 한 마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요리의 필수다. 양은 통구이가 된 채로도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다. چون ایرانی‌ها گوشت خام را بوی گوشت خام را دوست ندارند، به همین دلیل زمان زیادی برای چاشنی گوشت استفاده می شود تا مزه گوشت خوشمزه شود. 콩, 박하, 계피, 강황, 야채에 밥과 가른 양고기를 섞어 찰지게 버무려야 쿠프테 타브리지, 양고기 계란 완자의 맛이 보장된다. 잘 버무린 재료에 날계란을 섞어 풀기를 주면 속 놓을 준비가 끝난다. 호두, 오미자, 말린 자두에 삶은 계란까지 양고기 반죽에 푸짐하게 속을 채워 넣어 한 끼 식사라도 든든할 만큼 커다란 완자를 만든다. 볶은 양파, 토마토, 향신료 등으로 소스를 만들고 거기에 계란 완자와 감자를 넣어 약한 불로 1시간 30분 정도 익혀낸다. 완성된 쿠프테 타브리지는 감춰진 속맛을 확인해가는 게 별미다. 샤프란으로 곱게 물들인 노란색 밥에 잘게 찢은 닭고기와 볶은 오미자를 골고루 깔고 그 위에 다시 샤프란 밥을 넣는다. 타친 모르고 닭고기 카스테라를 만들기 위한 준비다. 층층이 쌓아 올린 재료에 오일을 듬뿍 부은 후 1시간 정도 구워내면 촉촉한
촉촉하게 윤기나는 타친모르그가 만들어진다. 적당한 크기로 썰어내면 식사거리로도 간식거리로도 손색이 없다. 이란이는 특히 향기로운 단맛을 즐긴다. 그 입맛의 제격인 쉬린 홀로. 향신료 밥이라고 하는 이 요리는 먼저 채 썬 당근, 오렌지 껍질, 아몬드를 기름에 끓여낸다. 여기에 샤프란즙과 장미술을 넣어 충분히 졸여내면 향기 짙은 소스가 만들어진다. 흰밥에 소스를 섞어 비벼 넣으면 밥의 질감과 색감이 차츰 살아난다. 쉬린 폴로는 결혼식 때 주로 만들어 결혼식 밥이라고도 불린다. 이란의 신호는 쉬린 폴로처럼 향기로운가 보다. شیرین پلو غذای سنتی ایرانیان هست و برای خوش رنگ بودن و مفید بودن در تشریفات و عروسی ها استفاده میکنن ایرانیا. خلال نارنجش برای خوش عطر گلابی که استفاده میشه برای خوشبو بودن و زعفران شاداب شادی میاره، گرمی هست و برای بدن مفیده. 이란 왕조 음식들이 화려함으로 옷을 덧입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사파비 왕조에 이르러서다. 강력한 민족 국가와 함께 이슬람 왕권을 확립시켰던 왕조의 수도 이스파한은 세계의 중심으로 불릴 만큼 번영을 누렸다. 이스파한 중심 광장인 이맘 광장. 당시 모든 궁전은 습도 조절을 위해 중앙에 정원과 수로를 배치했다. 이것의 알리의 문이라고도 불리는 알리카프 궁전이 사파비 왕조의 영광을 기억하며 서 있다. 40개의 기둥이라는 의미의 체일소툰 궁전. 실제는 20개의 기둥이지만 궁전 앞 호수에 비친 기둥까지 포함해 붙여진 이름이다. 이란 전역을 평정하고 유프라테스강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한 사파비 왕조는 제왕의 왕이라고까지 평가받았다. 대제국의 영광은 귀족들의 음식에도 아낌없이 투영됐다. در سلسله صفویه کار پادشاه‌ها به جایی رسیده بوده که حتی طلا و مروارید و جواهر هم می‌خوردن. ولی در غذاهای مثلا زمان قاجاریه ما می‌بینیم که غذا چند نوع بوده، تزیینات خوب داشته و همپای غذاهای دیگه ای هم می‌خوردن، مثل پیش غذا یا غذاهایی که بعد از غذا می‌خوردن و شربت‌ها. غذای سلطنتی یه غذایی بوده خیلی مزین، خیلی با تشریفات و طبیعیه که انواع غذاها رو می‌خوردن. 이란 왕조 음식들은 기록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많다. 잦은 왕조의 몰락이 그 흔적을 지웠기 때문이다. 호두, 후추, 계피, 고춧가루 등 다양한 향신료로 만든 소스가 맛의 비결인 요리가 있다. 석류즙을 섞은 소스에 주재료인 닭고기를 넣어 끓여내면 독특한 향을 풍기는 커리가 만들어진다. 보르슈테 패션전, 닭고기 석류즙 커리다. 이제 후식이 준비될 시간. 야채, 건포도, 호두 등을 잘게 썰어 설탕, 물과 함께 요구르트에 섞어 얼음을 띄우면 시원한 수프 사드가 된다. 요구르트로 수프를 만든 것이다. 요구르트를 잘 저으면서 바카이 파우더와 설탕을 넣어 만드는 요구르트 음료 두부. 장미꽃 파우더를 넣어 향기를 더하기도 한다. 비로소 귀족들의 만찬이 열릴 시간. 한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같은 귀족으로서의 인정을 의미한다. 그들만의 의식과 장식성, 그리고 다양성이 존재했던 이란 술탄 귀족들의 만찬. 페르시아 술탄 왕조의 영광은 어제에 머물러 있지만 귀족들이 먹고 마셨던 음식 속에는 아직 그 영광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ایران یک تمدن باستانی بسیار قدیم داشته. بنابراین یک فرهنگ آشپزی قدیم هم داشته. به آشپزی ایرانی میگن هنر آشپزی و تونسته آشپزی خودشو از طرف شرق، از طرف غرب و از طرف جنوب توسعه بده. به ترکیه، به کشورهای عربی و همینطور به کشورهای آفریقایی.
به همین دلیل گورکانیان غذای ما رو بردن به هند. زردشتی های اینجا که وقتی رفتن باز شدن پارسیان هند و غذای ایرانی اونجا رفت و غذای ایرانی توسعه پیدا کرد. 테헤란의 어둠이 내리는 시각. 귀족들의 향연을 느낄 수 있는 이란 전통 음식점 안에는 민속 공연이 한창 흥에 올랐다. 사람들 또한 그 흥에 점차 취해간다. 이란 귀족들의 영광은 이제 그들이 살던 왕궁 안에 남겨졌다. 그러나 귀족들의 화려한 만찬은 새로운 주인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다. 이란 사람들은 이 만찬을 즐기며 귀족들만이 느꼈을 특별한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북태평양 난세이 제도 남부 오키나와 섬. 1867년까지 이곳은 일본의 영토가 아닌 류큐라는 독립적 왕조로 존재했다. 15세기 최초의 통일 국가인 류큐 왕조를 탄생시킨 오키나와는 중국과 일본의 이중적인 지배라는 힘겨운 역사를 겪기도 했지만 이것은 오히려 류큐 왕조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뜨거운 정열을 절제에 표현하는 류큐 왕국 무용 요스다케. 빨간 꽃과 푸른 파도를 상징하는 꽃관이 먼저 시선을 끌지만 무용의 절정은 대나무 악기 요스다케다. 이 악기의 이름을 본따 무용 이름이 생겨난 것이다. 이제 류큐 왕조 음식이 차려진다. 류큐 왕조 요리의 발전은 과거 해상 무역을 통해 요리 재료의 폭이 넓어지면서부터였다. 더불어 해마다 성대하게 열린 왕궁의 행사는 류큐 왕조 요리를 더욱 풍요롭게 했다. 슈리성의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마다 중국 황제는 축하 사절단을 보내왔고 500여 명이나 되는 사절단을 6개월 동안 대접하기 위해 슈리성의 요리좌는 쉴 틈이 없었다. 이들의 입맛에 맞는 연회를 위해 6개 요리사는 중국에 파견되어 중국 고유의 맛을 배워오기까지 했다. 王国があったから、国としての構えがあって中国と作法関係っていうのかな、皇帝が王様を任命に来る、そのお使いをもてなすのが大きな仕事でした。国としてのもてなしをしたということで、とってもすごい食文化が昔存在してるんですね。それが一つの国の食文化という形で独特なものを残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 남극의 바다, 아열대의 섬 오키나와. 노을이 젖어들 때쯤이면 류큐 왕조의 연회가 시작된다. 3대째 류큐 왕조 요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요정 나하. 본격적으로 손님상이 차려지기 전 입맛을 돌게 하기 위해 전체 요리가 올려진다. 1인분 술병을 뜻하는 가라카라에는 류큐 전통술인 아와모리가 담긴다. 전체 요리의 핵심은 둔다분. 요리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9칸으로 나뉜 칠기를 뜻하기도 한다. 식어도 제맛이 남아 시간을 잊은 채 즐기는 연회 음식으로 제격이다. 다음은 오첩상의 코스 요리가 차려진다. 最初ですね、お食事なさる前に食前としてシーミー茶と申しましてね、お茶とチールンコというお菓子があるんですね。こちらを一応また食前としてお出ししてるんですね。はい、
それからまたトゥンダーブンですよね。お酒と一緒にね、トゥンダーブンと申しましてね、東に道にボンって書きましてトゥンダーブンと申します。こちらはですね、中国から渡った磁気楼の一種であるっていうのもよくお聞きしてますけど、こちらはですね、中国からのお客様をねもてなすために、それからまた五段のうとい餅というのがございまして、こういう感じでいろいろアレンジして、主に中国からのこういう影響が大きかったみたいですね。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알고 창조할 줄 아는 육교인들은 오키나와 섬을 문화왕국으로 만들어 나갔다. 용맹스러움의 대표인 사자, 육교 왕조의 상징이다. 그 용맹스러움을 닮은 육교인들은 500여 년 동안 독립적인 왕국을 지켜왔다. 둔다분 요리의 핵심은 꽃 오징어란 뜻의 하나이까. 오키나와 해역에서 잡은 대형 오징어, 호이까를 사용한다. 두터운 오징어 살점에 여러 차례 얇은 칼집을 넣어 독특한 모양새를 만든 다음 붉은 식용 색소를 풀어 물을 끓이고 모양을 낸 오징어를 살짝 데쳐낸다. 곱게 색이 물든 오징어를 썰어내면 상상치 못했던 모양이 탄생한다. 目で目、これは爪、これは足です。カニをイメージしています。カニです。 손가락 길이 정도로 우엉을 썰어 삶아내고 우엉 길이에 맞춘 돼지고기 살점을 얇고 부드럽게 펴놓는다. 익은 우엉을 돼지고기로 꼼꼼히 말아 일반 된장 미소를 푼 국물에 골고루 적셔 미소 맛이 돼지고기에 충분히 젖어들도록 졸여내면 고보막기가 완성된다. 길게 썬 생선살을 다시마로 말아 풀리지 않도록 데친 후 간장, 소금, 조미료, 삭개 등으로 만든 조리 소스에 넣고 끓여내면 곤부막기가 만들어진다. 담백한 해초의 맛이 살아있다. 하나이카를 중심으로 고보막기, 곤부막기 외에 어묵, 토란 튀김, 템프라까지 둔다본 9칸을 채우는 요리들은 재료를 알뜰히 사용해 정성껏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육류부터 생선, 해산물, 야채 등 산과 들, 바다 모든 자연에서 생산된 재료들을 색감과 질감, 맛을 조화시켜 담아놓은 것이 둔다본이다. 육구 왕족 코스 요리인 구단루 투이무치에는 특히 돼지고기가 많이 쓰인다. 통째로 삶아 네모나게 자른 삼겹살을 간장 소스에 충분히 익혀내는 라우테. 제대로 격을 갖춘 맛을 내기 위해선 시간 가는 것을 잊는 게 상책이다. 입안에서 녹아들 만큼 부드러워야 하기 때문인데 혀끝에서 녹는 느낌이 마치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다. 돼지 머리에서 귀한 쪽을 잘라 가지런히 채를 썬다. 귀한 골이 부드러워지도록 푹 삶은 후 오이, 설탕, 숙주를 넣고 땅콩 소스로 버무리면 완성되는 미미가 사시미.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생선 위에 부금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삶은 돼지고기를 썰어 간장으로 조리하고 여기에 참치살과 갓주오부시 국물을 넣어 끓인다. 귀한 밥을 짓기 위한 단물인 것이다. 이물로 밥을 지을 때는 덩어리 기름을 약간 넣어야 하는데 윤기나는 밥을 짓기 위해서다. 돼지고기 쑥밥, 후찌바 주시가 제맛을 갖추려면 쑥과 당근, 기름으로 골고루 비벼내면 된다. 축하의 의미를 담아 지어 먹는 육귀의 특별식인 것이다. 美味しさの中でうまみっていうのかな、うまみ要素をとっても大切にしています。だから豚の出汁を大事にしたり、カツオの出汁を大事にしたり、
淡白な味じゃなくて濃厚なコクを大切にした料理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 구단루 투이무치는 생선을 올리는 이찌젠, 돼지고기와 밥이 차려지는 니젠, 축하의 의미를 담는 산노젠 등이 화려하게 차려진다. 전체 요리인 등다분이 찬 음식인 반면 구단루 투이무치는 따뜻한 음식들로 차려진다. 조상의 묘에 제사를 올리기 위해 형식을 갖춘 법사 요리 또한 육두 왕조 요리의 한 영역이다.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안고 없는 못지를, 조상묘에는 안고 있는 못지를 올린다. 9가지 음식을 홀수로 장식한 찬압과 흰색 모치덕 찬압을 4개 준비하는 것이 법사 요리의 기본이다. 일본 본토에서는 담백한 맛을, 중국으로부터는 깊은 풍미를 데워 오키나와만의 호쾌한 맛으로 탄생시킨 육규 왕조. 다양한 재료들을 격식에 맞춰 요리하면서도 섬세함과 화려함을 잃지 않았던 육규 요리는 연회에 초대된 모든 이들에게 일본 천황과 중국 황제가 느꼈던 맛을 동시에 선사한 것이다. 장장 5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중국 만리장성. 북방민족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대성벽은 세계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고도 불린다. 수십만의 인력을 동원해 숱한 희생을 치르며 만리장성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역사에 천자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자금성, 천자가 거처하는 지엄한 장소를 뜻한다. 하늘의 아들로서 하늘을 대신해 백성을 다스리고 지상의 삼라만상을 소유하고 지배할 수 있는 천자. 옛 중국인들에게 있어 천자가 가진 권력은 하늘 아래 절대적인 것이다. 삶의 모든 것을 최상으로 누렸던 천자이기에 그들에게 바쳐진 음식 또한 각별했던 것은 당연하다. 천자의 역사를 간직한 베이징 시내. 이곳에서 천자의 모습을 음식으로 만날 수 있다. 북경시 천단거리, 위션판띠의 식당. 평범한 중국인들은 쉽게 먹어보지 못했을 진귀한 음식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바로 천자에게 올려졌던 만안취엔시다. 광활한 대륙 곳곳에서 높은 명성을 얻었던 요리들은 궁궐 안으로 들어와 천자의 음식으로 신분을 달리하게 된다. 5천년 중국 역사 속에서 왕조는 그 모습을 달리해왔지만 황제 요리의 전통은 꾸준히 이어져 하나의 체계로 집대성됐다. 그것이 바로 만안취엔시다. 满汉全席啊，起源于清朝乾隆年间，是乾隆下江南的时候，扬州打出来的满汉席。当时之后啊，就发展为满族请汉族，汉族请满族，这样互相请。之后呢，为了满族和这个汉族共同的需要，和满族菜肴和汉族的精品菜肴于一席。 形成了满汉席，之后又发展成满汉大席、满汉全席。 18세기 초 청나라 강희대제는 자신의 회갑을 맞아 베푼 대연의 자리에서 한족식 연회와 만주식 연회를 두루 갖춘 산의 진미를 가리키며 만안취엔시라 했다. 만안취엔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천자의 몸보신이다. 사슴 생식기가 주 재료인 꽐먼 루비에는 정력을 왕성하게 한다고 해 자주 진상됐다. 끓는 물에 얇게 썰은 사슴 생식기와 버섯, 죽, 6순을 익혀 작은 그릇에 담아냈다.
만한 추엔시를 즐길 때는 천하에 없는 맛을 찾았다 하더라도 너무 배불리 먹으면 안 된다. 다음 요리를 만나면 곧바로 후회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잘 끓인 국물을 건더기에 붓고 30분간 익히면 완성되는 꽐먼 룻비엔. 수백 수천의 국녀를 거느린 천자로서 반드시 챙겨 먹어야 했던 영양 음식이 아니었을까. 오이를 길게 썰어내고 얇게 칼집을 넣어 만들어낸 것은 바로 분자의 기품을 닮은 소나무 한 그루. 이 소나무의 역할은 원숭이 몸을 숨겨주기 위한 것이다. 본격적인 요리의 시작은 중국 동북부 산골. 죽은 나무에서 자란다는 후두라는 버섯을 그릇에 눌러 담는 것. 닭국물을 끓여내 버섯 위에 붓고 원숭이 콜 요리를 만들기 위해 짐기에 넣고 오랜 시간 쪄낸다. 이것을 푸른 소나무 곁에 얹어 놓으면 요리가 완성되는데, 후두라는 버섯을 먼 발치에서 보았을 때 원숭이가 나무 사이에 머리를 내놓은 듯 착각이 든다고 해서 붙여진 요리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접시 위에 원숭이가 몸을 숨길 수 있도록 한 그루 나무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생선 중에 으뜸이라고 여겨지는 잉어. 경사스러운 날 식탁에 오르는 잉어 요리는 무려 3000년 전부터 건강식으로 여겨져 왔다. 타이코오 포위. 살아있는 잉어 데침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살점을 넉넉히 도려내면서도 아가미를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살점을 다 떼어준 채 여전히 숨쉬고 있는 잉어의 몸을 따뜻한 물로 헹궈 접시에 올려놓는다. 도려낸 살점을 익히고 다시 잉어 몸체에 올린 후 잘게 썬 피망, 고추, 마늘 등의 양념과 매콤한 소스를 뿌린다. 생사를 통째로 내주고 맛있게 요리된 살점을 돌려받았음에도 잉어는 여전히 숨쉬고 있으니 마법에 걸린 요리 한 접시다. 눈앞에서 미끼 달린 낚싯대를 흔드는 신선의 모습이 애꿎지는 않을지 모르겠다. 폭포를 거슬러 오를 만큼 강한 힘과 왕성한 생명력을 가진 잉어. 중국 천자들은 그런 잉어의 모습을 담고자 타이코오 포위를 만든 것이 아닐까. 刚才咱们看到这个鱼啊，是叫开口活鱼，因为啊，这个鱼呢，一边吃一边鱼的嘴啊都在动，一直到把这个菜吃完以后，这个鱼嘴还在动，还是活的，所以叫做开口活鱼。 중국인들의 기발한 발상이 만들어낸 요리다. 삶은 돼지 족발에 푹 고운 우족. 천자가 여기에서 만족했을 리 없지 않을까. 생김새와는 달리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러운 낙타발로 만든 찜까지 즐겼다고 하는데, 먼저 낙타발에서 살을 발라내 푹 삶아낸다. 낙타의 발은 사막 모래에 빠지지 않도록 넓게 생겨 살점이 많은 편이다. 잘 익혀낸 연한 죽순과 버섯을 비슷한 크기로 썰어놓고 익은 낙타발과 함께 그릇에 차곡차곡 담은 후 쪄내면 된다. 그러나 여기서 요리가 끝난 것이 아니다. 계란 흰자만으로 거품을 내고 살짝 익힌 후 접시에 함께 올려야 한다. 낙타가 흰 눈을 밟고 지나가야 위장 타슈에가 되는 것이다. 황제 스스로 사냥한 것을 자랑 삼고 싶은 마음이 담긴 것이 아닐까. 就是吃这个落的时候，正好也是赶上冬季。捕猎当中的话，等于说呢是雪天，捕这个骆驼长的时候呢，它正好是在雪地里，然后呢这样起了一个名叫玉长踏雪。 마지막으로 달콤하고 걸쭉한 소스를 얹어주면 위장 타슈에가 완성된다. 만한 추엔시 중 뜨거운 요리의 대표다. 귀여운 양 2마리와 울타리가 작은 접시를 초원으로 만든다. 양이 쉴 수 있는 작은 집까지 있지 않는다. 모두 먹을 수 있는 과자다.
큼직한 양다리 한쪽을 기름에 골고루 튀겨 먹기 편하게 썰은 후 초원 위에 얹어놓는다. 양 한 마리보다 튀김 한 조각이 더 크다. 향신료를 즉석에서 볶아 만든 소스를 뿌리면 양다리 튀김, 사이베이 양태가 만들어진다. 먹고 마시는 일을 덕으로 여긴 중국인들은 칼을 들고 요리하는 것 또한 세련된 유희로 생각했다. 아무리 황제 앞이라도 연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마음껏 즐겁게 음식을 먹었다. 이러한 중국인들의 생각이 사흘에 걸쳐 모자람 없이 내놓을 수 있는 만한 취현시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总共有360多道菜，冷宫热阳。这个季节呢，变化这个用的这个菜很少啊，这个大概是在1%左右，就是新鲜的蔬菜要变一变，其他呢，大部分呢都是固定菜单来做的，但是各地呢做的它又不一样。我们御膳呢，这个满汉全席啊，是360多道，分6席吃饭。 6단계 코스 중 마지막인 디저트. 밀가루 반죽을 조금 띄어 파트로 속을 채우고 정성스레 모양새를 만든다. 부리와 날개를 달고 꽁지를 만들어주니 제법 병아리를 닮아 있다. 병아리 모양의 과자, 농지를 만드는 중이다. 병아리답게 계란 노른자로 치장을 하고 구워낸 병아리 과자에 야자 과육으로 선명한 노란 옷을 입히면 단맛이 도는 농지가 완성된다. 만한 취현시는 각 접시마다 해학적인 얘기거리들이 담겨져 있다. 광활한 중국 대륙 곳곳에 진귀한 재료만을 모아 만든 만한 취현시. 한 개의 주 요리에 딸린 4가지 보조 요리는 모든 별이 하나의 달을 에워싼다는 의미다. 요리 가지수에서까지 천자의 절대성을 담고 있다. 이제 중국인들은 만한 취현시를 즐기며 스스로 황제가 되는 것이다. 吃一次满汉全席，好像当了一次皇帝，是一种至高无上的享受。 1350년경 천연대에 휩싸인 롯부리를 떠난 우통왕은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아유타야의 번영은 눈부셨다. 찬란한 도시를 세우고 아라비아에서 유럽까지 세계와 교류했던 아유타야는 도시 전체가 거대한 불교 왕조의 박물관이다. 태국 왕조의 이상국인 아요디아의 이름을 빌려 아유타야라고 명명했을 만큼 이상적인 문명국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유구한 왕조 문화가 있었기에 태국 왕실의 음식 문화 역시 화려함을 간직할 수 있지 않았을까. 방콕 도심에 자리한 왕실 요리 전문 식당 부사라캉. 왕실의 격식과 고급스러움이 배어 있다. 이곳에서는 태국 왕실의 모든 코스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시각, 후각, 미각, 촉각까지 특별한 즐거움을 주는 에피타이저에서부터 갖가지 야채와 신선한 허브로 맛을 낸 채식 요리와 풍부한 향이 감도는 커리스프, 땅콩을 넣은 홍합찜까지, 그리고 제대로 격식을 갖춘 디저트까지 왕실 코스 요리는 매일매일 상차림이 달라질 만큼 다채롭다. 태국의 풍요로운 자연에 화려함과 장식성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외세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는 태국은 지금까지도 왕이 존재하는 국가다. 태국인이 갖는 왕실 문화에 대한 존경과 자부심은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도 같은 것이다. 왕실 전용 사원인 왓프라케오, 에메랄드 사원이라는 별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것은 사원 안에 신비를 간직한 에메랄드 불상이 모셔져 있기 때문이다. 태국 왕조는 언제나 불교와 함께 해왔다. 불교와 국가는 별개가 아닌 같은 존재이고 하나의 사상인 것이다. ธงชาติไทยที่มี3สีเนี่ยนะคะก็คือสีน้ำเงินสีขาวสีแดงเนี่ย
คือสีน้ำเงินหมายถึงสถาบัน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เราอาจจะพูดว่าเป็น three institution ก็คือแต่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แล้วก็ศาสนาสีขาวแล้วก็สีแดงเนี่ยหมายถึงประเทศชาติคือความเสียสละเลือดเนื้อของคนในชาติที่จะทำให้ประเทศไทยมีอิสรภาพคงอยู่ได้นั้นใน3สถาบันเนี่ยทั้งสถาบัน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สถาบันศาสนาจะยืนยงอยู่ได้ก็เพราะสถาบันที่เป็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คือคนไทยจะต้องมีความเสียสละแล้วก็รักชาติต่อสู้ป้องกันประเทศชาติเมื่อถึงเวลาอันสมควร 왕궁 한쪽에 자리 잡은 왕실 부속 요리 학교. 이곳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장식이다. 왕실 요리에 있어 장식이란 요리 자체로 여겨진다. 과일이 풍성한 만큼 과일 장식이 많이 쓰이는데 씨를 모두 제거하고 장식을 하는 것이 왕실에 대한 예의다. 돌절구에 마늘, 양파, 프리키누를 찢는다. 태국 전통 쌈장인 남프릭을 만드는 중이다. 두툼하게 찢어낸 닭고기를 팬에 살짝 익히고 그린커리 파스타와 남프릭을 섞어 만든 남프릭갱에 코코넛 우유를 넣어 걸쭉한 그린커리를 만들고 여기에 닭고기를 다시 한번 익혀낸다. 그리고 양념으로 간을 한 후 에그플랜트, 프리키누, 카플린 잎을 첨가해 풍족하게 향을 돋궈 놓으면 가장 태국다운 전통 음식인 깽교완까이 그린치킨 커리가 탄생한다. 격식을 갖춘 얌후아 풀리를 만들기 위해선 어리고 흰 바나나 꽃을 준비해야 한다. 레몬즙을 발라 흰빛이 더욱 구워진 바나나 꽃의 속을 조심스레 꺼내 채 썰어 놓고 남프릭을 약한 불에 데운 남프릭 바오를 채 썬 바나나 꽃과 삶은 돼지고기, 코코넛 과육볶음 그리고 땅콩 소스와 잘 버무리면 새콤달콤 신선한 맛이 어우러진 얌후아 풀리 바나나 꽃 샐러드가 된다. 마지막 프리키누 장식도 잊지 말아야 한다. 깽교완까이와 얌후아 풀리는 보통 흰쌀밥이나 국수와 함께 왕실 일상식으로 차려진다. อาหารชนิดใดที่ควรจะใส่อะไรทำอะไรอย่างเช่นมีจัดจานก็ต้องมีแกะสลักวางจัดผักต้องแกะสลักแล้วก็วางด้วยผักใช่ไหมซึ่งเปลี่ยนจากข้างนอกเขาใช่ไหมเราต้องจัดแล้วแกงสมมุติว่าเป็นแกงอะไรที่จากโรงเรียนเราทำหรือในวังทำเนี่ยถ้าเป็นแกงเขียวก็ต้องให้เขียวให้หอมเครื่องแกงหอมเครื่องเทศเข้าใจไหมฮะอย่างที่บอกไปแล้วว่าแล้วก็แกงให้เข้มข้นรสชาติเราเข้มข้นกว่าข้างนอกคือไม่ฉูดฉาดไปเหมือนอย่างข้างนอกมันจะมีแกงไก่มียำมีขนมจีนมีข้าวในนี้ก็ชุดเหมาะที่จะรับประทานมื้อกลางวันหรือมื้อเย็นได้เลย 1970년대부터 적극 장려된 왕실 전통 공예품들은 예술 그 자체다. 엄격한 불교의 사상과 숭고한 불상은 왕실의 존엄성을 지켜간다. 태국 왕실의 장엄함과 신비스러움이 어둠 속 화려한 왕실 사원에 짙게 배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태국 왕실의 화려함을 고스란히 빼닮은 것은 왕실 요리들이다. 태국 왕실 요리 전문 식당 루엔 말리카. 왕실 요리의 모든 상차림은 요리 자체를 완성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음식을 세팅하는 데에서 장식까지 세밀하게 배려해야 한다. 왕실 요리답게 정교한 장식이 먼저 시작된다. 홍당무로 고운 꽃 한 송이를 피운다. 쌀국수, 카눔찐을 한 입거리 정도로 돌돌 말아 접시에 올리고 파인애플과 계란 장식으로 접시 한 켠을 두른다.
여기에 새우튀김가루와 잘게 썬 고추를 얹고 그래도 접시가 허전하다 싶으면 붉은 고추로 피운 꽃 한 송이를 얹으면 된다. 카눈찐 접시와 코코넛 우유를 함께 내놓으면 카눈찐 사우넘이 된다. 호박꽃 항아리 속에 새우젓 양념장, 남프리 카피가 담겨있다. 에그플랜트와 프리킨으로 한 송이 꽃을 띄운다. 육류, 어류, 과일, 야채 등 풍부한 자연이 담긴 접시 한가운데 호박꽃 항아리를 올리면 남프리 까이프가 탄생한다. 수저를 들기가 아까울 지경이다. แล้วก็ผู้ทำเนี่ยถือว่าเป็นระดับครูบาอาจารย์ เพราะว่าในวังเนี่ยเป็นต้นกำเนิดของการปรุงอาหารไทยที่เราก็ยึดถือปฏิบัติตามกันมานั้นก็กล่าวได้ว่าในเรื่องของชนิดของอาหารแล้วทั้งในวังก็อาจจะรับประทานที่เหมือนกันทั้งนอกวังก็รับประทานที่เหมือนกันเพียงแต่ว่ารสชาติกับสิ่งที่เรามองเห็นในเรื่องของสิ่งประดับตกแต่งเนี่ยจะไม่เหมือนกันค่ะ 태국 왕실 요리 중 요리 자체가 갖는 화려함의 하이라이트는 춘채의 부스사바, 꽃튀김 요리다. 만드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장미, 란놈, 우이차이, 안찬, 덕해, 카조원 등 다양한 태국 자생꽃에 밀가루 옷을 살짝 입혀 기름에 튀겨내면 되는 것이다. 꽃을 재료로 요리할 때는 꽃이 가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꽃잎이 얇고 약하기 때문에 되도록 살짝 튀겨야 하고 꽃잎이 지닌 향과 맛을 살리기 위해 요리 방법을 복잡하게 해서는 안 된다. 꽃요리는 과거 과일을 대신해 비타민 공급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눈으로 색을 즐기고 향기에 취하며 맛을 느낄 수 있는 춘채의 부수사바, 꽃튀김 요리는 왕실 요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갖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린 쌀국수, 샌미가 고소하게 튀겨지고 있다. 미끌럽 송꾸롱을 만드는 중이다. 바삭하게 튀겨진 샌미를 덜어놓고 양파, 마늘, 두부 또한 각각 기름에 볶아서 준비해 놓는다. 그리고 잘게 다진 돼지고기를 기름에 볶으면 기본 재료는 마련된 셈. 여기에 각각 볶은 재료를 섞어 토마토 케첩과 식초, 양념장, 땅콩 소스로 간을 맞춘다. 끝으로 고춧가루를 듬뿍 넣어 매운맛을 도드라지게 한다. 튀겨놓은 샌미와 볶은 재료들을 비비는 중간에 부추, 마늘, 새우 등을 잘 섞어 입맛을 돋게 한다. 그러나 요리의 끝은 여기가 아니다. 고구마 줄기를 엮어 만든 바구니에 담아내야 비로소 미끌럽 송꾸렁이란 이름을 얻는 것이다. 담백한 맛을 위해 달걀 지짐을 얻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อาหารในวังเนี่ยนะคะก็เกี่ยวข้องกับเรื่องของ sense of touch 4 ประการก็อันที่ 1 เกี่ยวกับเรื่องของภาพคือตาอาหารที่ปรุงออกมาเนี่ยจะต้องสวยงามนะคะแล้วก็รสชาติจะต้องอร่อยแล้วก็กลิ่นก็จะต้องสามารถที่จะดึงดูดให้อยากรับประทานได้เพราะฉะนั้นก็อาจจะเป็นกลิ่นจากสมุนไพรเครื่องเทศต่างๆนะคะแล้วอันที่ 4 ก็คือเรื่องของจิตใจคือน้ำใจของผู้ที่ปรุงแล้วก็ความพอใจมีความสุขของผู้ที่รับประทานนั่นก็คืออาหารในวังก็จะสื่อให้เห็นในเรื่องของ sense of touch ใน 4 ประการนี้ 물에는 물고기가 있고 논에는 쌀이 있다는 태국. 풍요로운 자연과 이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불심. 이 모든 것이 모여 화려함과 향기로움과 행복이 담겨진 태국 왕실 요리를 만들어낸 것이다.